자, 이제 25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월세 수익률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 요 수익률 표 있죠? 예상률 표 요거는 이제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밴드로 할까? 카톡방으로 할까? 밴드가 편하시겠어요? 카톡방이 편하시겠어요? 응? 카톡? 밴드 잘 안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하고 카톡방으로 하면은 또 카톡 이것 때문에 또 싫고 이게 적당하게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음소거 해놓은 게 나 한 500개 되는 것 같아. 숫자가 막 300거, 200개 안 읽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맨날 안 읽으니까 뭘 안 읽은지도 모르겠어. 읽은 순간부터 답해야 되니까. 밴드가 편할까? 그럼 일단 그건 제가 결정해서 여기 등록하실 때 전화번호 다 넣으셨죠? 글로 전화 드려서 요 관련된 자료 있죠? 요거 다운 받는 거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서 나중에 엑셀 써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관련된 거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그 표 쓰던 것도 내가 다 올려놓을게요. 그 관련된 거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됐고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아까 전에 내 물건이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건물 지었는데 내가 8억 5천인데 난 이걸 9억에 팔고 싶은 거야. 9억에 팔려면 수익률 올려야 되죠. 그럼 내가 이게 9억에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6%짜리인데 내가 이거를 7%로 만들면 월세를 얼마를 올려야지 7%가 되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엑셀이다 보니까 X 값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바꾼 게 요 계산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옛날에 2008년도인가 그때 이게 6억 정도에 거래되는 거였어요. 7억인가? 7억에 거래된 건데 이거 8억에 팔려고 하는데 8억이 맞냐? 그래서 여기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 그때 당시 2008년이면은 평택하면은 무슨 부대? 미군 부대. 그래서 렌탈하우스가 잘 될 거라고 해서 한참 막 들어갈 때였었어요. 근데 미군 부대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 바람에 아마 그 렌탈하우스 하던 분들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미군 안 내려오는데 공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도 내야 되고 막 하면서 힘들어서. 근데 요게 그 당시에 3층짜리인데 대출은 3억 8천이 껴있고 이자는 3.8%고 1, 2, 3층이 다 똑같이 118제곱미터 35평 그리고 보증금이 다 2천만 원씩 들어있었고요.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수익률을 7%로 맞추면 지금 현재 월세가 100만 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7%로 수익률을 맞추려면 월세를 얼마 받아야 7%가 되냐? 이거는 아까 X값을 다른 걸로 하면 되죠. 제가 아까 수익률이 X값이었잖아. 근데 수익률을 X값으로 안 하고 월세를 X값으로 바꾸면 숫자만 바꾸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요게 플레이스토어 가시면은 부동산 계산기라고 해서 이거는 슬픈 한눈에라고 치면 한눈에 이름이 한눈에예요. 부동산 한눈에 본다고 해서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가서 한눈에 치면 사이트 어플이 나올 건데 거기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가입을 할 때 추천인 번호가 1004입니다. 1004. 이거는 그때 이거 만든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자료니까 이걸 만들어 놓자 해서 이것저것 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밸류맵이 생기고 디스코 생기고 막 이 바람에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둘만 써요. 거의 한 장 들어가는데 돈 다 날리고 그냥 둘이 쓰는 건데 어차피 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편한 게 그 지역에 가면 시세 확인할 때도 좀 봐야 되고 막 할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친구랑 막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들어갈 때 자기 전화번호, 비번은 본인이 만들고 천사인가? 아마 추천인에 천사 넣으면 회원가입이 될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나 다 쓰니까 나하고 둘이 써야 되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회원가입을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가입하시면 요 왼쪽에 부동산 계산이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수익률 계산은 아까 거랑 똑같아요.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얼마짜리예요? 대출 얼마 있어? 이자 얼마야? 보증 얼마야? 월세 얼마야? 그럼 수익률 X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매 금액이 얼마냐? 월세 계산하는 거로 바꾸면 요 수익률이라는 X값이 아니라 월세가 X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X, Y 할 때 X. 그럼 수익률을 위로 올렸고 월세를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현재 8억에 팔 건데 매매 금액이 아까 대출 금액이 3억 8천 들어있댔죠. 여기 배터리가 없나? 여기 3억 8천 있었고 대출 금리가 3.8% 그리고 보증금이 2천이니까 6천이죠. 그럼 여기 수익률 내가 이걸 7로 딱 만들면 월세 얼마냐 이게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세컨 넣고 이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숫자를 뭐 몇 프로냐 7%다 그러면 330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1층에서 110, 110, 110이죠. 아까 100만 원씩이라고 그랬으니까 10만 원씩 올리면 7%짜리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5%짜리를 맞추겠다. 뭐 6%, 8%짜리로 하겠다. 그러면 360만 원 받으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5%짜리 하겠다. 그럼 270만 원을 받으면 되니까 10만 원씩 빼주면은 5%짜리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월세를 내 수익률을 5%로 할 거냐 6%로 할 거냐에 따라 월세를 얼마를 받으면 되냐 이걸 계산하기가 되게 귀찮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 X값만 바꾼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요거 수익률 계산하는 건데 월세 계산할 때는 요거랑 요거랑 위치만 바뀐 거고 매매 금액은 얘가 X값으로 내려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변환하기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볼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뭐야? 그러면 일단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건축이 가능하냐 이 뜻이에요. 개발하려는 게 목적이 주로 건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때 알아야 될 거랑 그리고 어떤 토지 매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냐. 자, 어때? 아름다워요? 이뻐요? 아름답지. 아름답잖아. 이게 재건축 재개발 구역인데 얘가 이렇게 바뀔 거거든. 그럼 결론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나대지도 있지만 건물이 있는 오래된 땅도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볼 때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그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다 이렇게 만들 거야. 지금 이런 집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냐. 대한민국에 단독주택인데 40년을 넘은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요거를 철거한 다음에 요걸 짓 거거든요. 테러라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노후주택 가치는 말 그대로 미래에 내가 새로 뭐를 지었을 때 신축 건물 지었을 때 가치랑 똑같은 거라 지금 딱 봤는데 이 건물의 가치가 있냐 그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의 가치가 그 토지 가치잖아요. 그러면 신축 건물의 가치는 말 그대로 내가 세대수를 몇 세대를 짓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30평짜리를 6세대 짓 거냐 24평짜리를 8세대 짓 거냐 15평짜리를 12개 질 거냐 이거에 따라 세대당 파는 가격에 대해서 그게 전체 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모 즉 세대수 몇 세대에 얼마를 팔 거냐 이게 신축 건물 가치인데 그러면 5가지 정도의 기준 잡고 가셔야 돼. 내가 제일 먼저 땅을 살 거면 이거 얼마까지 질 수 있지 이게 규모 검토예요. 이 땅에다가 얼마나 한 거 질 수 있지 이게 규모 검토가 돼야 얘가 이런 정도의 가치는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 뭐 전용률, 확장률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용적률은 다 아시죠? 용적 할 때 용이 무슨 용자예요? 용이 무슨 용이니까 쌓을 용이래. 쌓을 용은 여기 쌓을 적자예요. 적자가 쌓을 적자고 용자가 이게 그 임금님 용할 때 얼굴 용 있죠. 용안 할 때 그 용자인데 그 용량 용자랑 같이 혼용해서 쓰는 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 하나가 뜻이 2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용량 할 때 용자예요. 그래서 쌓는 용량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0평에 200% 쌓아 그러면 100평에 2배 쌓아. 100평에 2배면 얼마예요?
200평. 그럼 10평짜리로 하면 20층 지면 되고. 맞죠? 10평짜리 20개 있어야 200평이잖아. 그러면 50평짜리로는 5, 4, 24층지라는 얘기죠. 그 범위 내에서 지어라가 용적률인데 이 용적률을 최대한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야. 저는 지금 토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땅 사기 전에 이거 용적률 잘 나오겠는데 잘 빠지겠는데 얘 S라인 나오겠는데 이거야. 근데 얘는 위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많이 못 찍을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겠는데 그러면 안 좋은 땅인 거야. 그 다음에 전용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분양 면적 중에 우리가 분양할 때 아파트 살 때 하나 물어봐야죠. 계단 들어가서 복도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그 안에 딱 문 닫으면서 여기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죠? 전용 면적이고 그 문 열기 전까지 내가 계단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차고 왔죠. 그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지? 공용 면적.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전용 면적을 사는 거예요? 공용 면적을 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거잖아. 그 두 개 더한 거를 우리는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설회사에는 우리한테 공급했다고 그래서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랑 공급 면적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 내가 32평형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30평형을 분양받았다. 그럼 나는 전용 면적 얼마와 공용 면적 얼마짜리를 분양받은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아파트 30평은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 더해서 분양 면적이에요. 그럼 30평 안에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랑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이 전용률의 차이점이거든. 한번 따라해서 아파트 80%야. 아파트 80%인데 그럼 30평 중에 80%는 38에 24. 전용 면적 24평, 공용 면적 6평이에요. 그러니까 50평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58에 40, 40평, 10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요. 전용 면적, 우리 분양 면적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피스텔은 공동택이 아니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받고 주택법을 안 받기 때문에 얘네는 분양 면적에다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주차장 넣어놨어요.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전용률이 어떻게 떨어져야 돼? 올라가야 돼? 떨어지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낮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싼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해서 오피스텔. 오피스텔. 따라해봐. 오피스텔 50%나. 얘 50%야, 전용률이. 전용률이 50%라 30평짜리 오피스텔을 가시면 50%가 전용 면적이라 15평이 뭐예요?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평짜리 아파트 갔다가 오고 30평짜리 오피스텔 갔다 오면 몇 평 차이 나는지 보세요. 38에 24, 24평. 얘는 15평, 9평 차이 나죠. 평당 2천이면 298, 1억 8천이 아파트가 더 비싸야 돼요. 1억 8천이 싼 이유가 전용 면적이 작으니까 싼 거지. 근데 싸다고 해서 사는 거야, 사람들이. 싸다고 해서 사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좁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좁냐? 쌌잖아.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쌉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해가지고 전용률이 좀 작긴 한데 되게 싸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용률이 싸니까 작으니까 싼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 50평짜리 분양받으면 25평이죠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오피스텔 50평 가시면 아파트 30평형대라고. 오피스텔이 뭔지는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용률이라는 건 그거예요. 분양 면적 중에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근데 문제가 확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다세대 다가구가 그 발코니 확장이 안 됐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빌라들 다 확장돼서 나와. 그러니까 숨 면적이 있는 거예요. 전용 면적은 분명히 24평밖에 안 되는데 가서 보면 30평이다 거의. 그게 확장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많이 빼냐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이 커져요. 실사용 면적을 크게 하려면 설계를 잘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검토할 때 5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내가 어디다가 짓냐에 따라 용도가 뭐냐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이 땅
정사각, 직사각형의 도로 붙어 있고 딱 좋아 했는데 용적률을 올리려고 했더니 1조에 걸린 거예요. 그럼 1조 제한을 덜 받는 놈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1조 사선. 두 번째가 내가 뭘 질 거냐, 아파트 질 거냐, 연립 질 거냐, 다세대 질 거냐에 따라 제한이 다른데 요즘에 연립하고 다세대 중에 뭐를 제일 많이 짓죠? 다세대 짓고 연립은 잘 안 짓죠. 연립은 1조 제한뿐만 아니라 창바깥에 채광 제한이 또 있어요. 채광 제한이 또 있다 보니까 연면적이 많이 안 나와요. 연립으로 지면.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 연립 짓는 사람은 도라이예요. 그게 다 다세대 짓고 있는 거야. 이 주택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찾아먹는 연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 이제 잘 봐요. 100평에다가 지을 때, 50평에다 지을 때, 30평에다 지을 때 연면적이 가장 딱 맞게끔 되는 것들이 있어. 100평에 줘도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이 나와. 근데 80평에 줘도 150이 나와. 난 150 지을 거거든. 그럼 이 100평짜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딱 맞는 면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쁜 땅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별표 모양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건축에 있어서는 이쁜 게 안 좋아요. 그냥 투박하게 생기더라도 약간 건축물을 지을 때 최대한의 면적이 나올 수 있는 형상을 가진 놈이 나와야 이 5가지가 다 맞았을 때 규모 검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규모 검토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격이 얼마야? 평당 얼마? 이거부터 가면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싸다고 해서 샀더니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면 이미 디벨로퍼에서 끝나는 거기서. 그럼 이제 규모 검토 1번 중에 이 용도 지역 있죠. 제가 어디 하냐면 32페이지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울은 주거 지역이 많다고 그랬죠. 서울은 주거 지역이 제일 많은데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중에 어느 게 제일 많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이 이러면 부산도 이래요. 광주도 똑같아. 왜? 서울 도시계획을 베껴놨기 때문에 그래. 용도지역 제하는 건 도시계획으로 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종하고 3종 중에서 이제 장점부터 얘기해 줄게요. 얘는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이에요. 현재 규모 제한을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50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둘 다 똑같이 만약에 뭐 80평 똑같이 80평이다. 그럼 어느 게 더 많이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겠네? 3종이 2종이. 얘 얼마야 지금? 250. 얘는 최대가 200. 어느 게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3종이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얘 250이고 얘 200이어도 이게 주거지역이면 이게 1조 제한 때문에 3층 올라가다가 4층에서 꺾인댔죠. 그럼 이게 200%를 못 찾아 먹어요. 많이 찾아 먹으면 179, 180이야. 어차피 179면 얘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럼 더 많이 찾아 먹으려면 건폐율이 커야 더 많이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건폐율이 얼마예요? 60이고 얘는. 그러니까 2조 일반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실제 매매로 나오면 3종이 비싸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놓고 적게 져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야, 대부분이. 사기 전에 후회해야지.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이 크다 그러면 어차피 그 아파트는 몰아가지고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용적률이 높아야 되니까 3종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살려는 나홀로 디벨롭하는 공간은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1조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몇 종이 더 좋은 거다? 2종이 더 좋은 거야. 2종. 한번 해볼까? 자, 일단 땅을 살 때 고려할 것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분양을 하고 싶으신 분은 다세대 짓겠고, 나는 수익 받을래요 매달. 그럼 뭐예요? 다가구나 다중 짓겠죠.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토지에 질 거냐, 그리고 법률이 어떤 게 걸리는 거냐, 그리고 수요자층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이 도면이 뭐냐면 인구 총조사할 때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 1인, 2인, 3인, 4인 가구 중에서 제일 많은 가구 수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인 가구 수가 제일 많아요. 1인 가구가 1이에요. 그 다음 많은 가구 수가 2인 가구예요. 그 다음 많은 가구 수가 3인이에요. 그 다음 많은 가구 수가 4인이에요. 근데 이게 95년도에는 정반대였었어요. 95년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3인 가구거든요. 4인 가구인데 4인 가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10%대까지 왔는데 1인 가구는 점점 늘어가지고 27%, 30%까지 왔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서울 말고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은 맞는데 32%인가 그래요. 2인 가구가 지금 28%니까 거의 50%가 넘었어. 이게 2031년 되면 70%까지 간다는 거야, 다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는 지나가다 발 닦으면 혼자 살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야. 웬만하면 1인 가구인 거야. 근데 집은 30평형대, 50평형대 저놓으면 수요자층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원룸은 좋아하지 않아요. 나 혼자 산다고 원룸에 살고 싶지 않고 그래도 뭐 자는 곳하고 분리돼서 쉬는 곳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2.5룸 정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2.5룸이라는 건 자는 방 빼고 거실이랑 방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평수를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수로 만들어야 분양이 잘 될 거고 임대도 잘 나갈 거 아니에요. 30평 뭐 몇백 개 만들어봤자 안 들어온다니까 이제. 그래서 1인, 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니 이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봐서 찾아봤더니 1, 2, 3, 4 중에 찍어봐라 했더니 몇 번이 제일 많았을까요? 1번이 제일 많았어요. 1번. 50제곱미터면은 3, 5, 15, 15평. 15평. 지금 평하고 제곱미터하고 구분할 줄은 아시는 거지. 평만 얘기하면은 조용해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1제곱미터가 0.3025평이에요. 1평이 3.3058제곱미터. 이거는 초등학교 때 외우는 건데. 저 유치원 때 외웠는데, 이거. 유치원 때 책받침을 우리 어머니가 던져주고 구구단 안 외우면 구슬치기 하러 못 보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 구구단 다 외우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밑에 도량형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1인치는 2.54cm, 1제곱미터는 0.302평 이거 외웠었어요. 밑에 책받침 밑에 써 있었어. 근데 그걸 지금 처음 들었다가 산다 아니야,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곱미터 쓰게 돼 있습니까? 평 단위 쓰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평 쓰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모든 교재나 책에는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쓰게 돼 있는데 1제곱미터가 0.30이었는데 80제곱미터다 그럼 얘 몇 평이야 그러려면 여기다 0.3025 곱해야 되죠. 여기 3025 곱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025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025 값은 거의 뭐 둘째 줄 자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고 0.3 곱하면 되죠. 0.3을 곱하려고 그랬는데 요 점 때문에 귀찮잖아. 그러면 요 점을 뒤로 밀러도 되는데 귀찮으면 얘를 뒷자리를 없애버리고 곱하기 3 해도 돼. 그러면 38에 24, 24평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더 있겠지. 025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더 있는데 그냥 귀찮으면 지우고 곱하기 몇? 3이니까 3, 5, 15, 15평이라고. 15평을 제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0제곱미터면은 30평. 요거는 35평. 45평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형대가 요거였다고. 50. 아파트는 60. 그래서 50에서 60이니까 전용면적 15에서 18평 정도를 가장 선호하더라. 결론은 내가 이거를 한 15평 정도 되는 거를 여기도 15평, 여기도 15평. 중간에 계단복도 있어야죠. 그럼 몇 평 땅 사면 되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지을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이 필요한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일단 다가구를 지으려면 얼마면 가능해요? 그럼 내가 다가구 지으려면 몇 평이면 돼? 이게 기본적인 내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땅이 10개가 나오면 얘부터 좀 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면적 기준을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지을지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몇 평이면 가능하냐, 다세대 몇 평이면 가능하냐 이거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은 아까 주상 목록 중에 뭐가 제일 많다고? 주거지역이 49% 노란 색깔이.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 녹지지역 같은 경우가 42%라 외곽이 다 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영등포 여기 있죠. 그리고 성동구하고 도봉구밖에 없어요. 공업지역은 강남에는 없어요. 공업지역이. 강남에 뭐 중공업이 있다 그러면 사기꾼아 이렇게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현재 이 상태인데 상업용지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여기 중구예요. 종로 중구. 그리고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가 강남이에요. 그래서 종로를 CH에서 CBD라고 그러고 여의도로 YBD라고 그러고 강남은 GBD라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플랜에 이 3도심의 해당 지역에서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라인들이 7지역 중심이라고 나와요. 이게 해당 지역에서 연결되는 도로부터 철도까지 개설할 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커져 나가겠다라고 짜는 게 서울시 현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 가면은 뭐 15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어디 가면 30층짜리 아파트 있고 어디 가면 4층짜리 연립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거를 짓고 싶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이 1종 일반 주거라 진 거고 얘는 2종 일반 주거라 진 거고 얘는 3종 일반 주거라 이걸 진 거예요. 용도 지역이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인데 땅 사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는 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무슨 지역? 주거 지역.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주거 지역은 아까 몇 개로 나눠지냐면 전, 일, 준. 근데 얘가 1, 2, 1, 2, 3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전용 주거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그랬죠. 3%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가 일반 주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몇 종 일반? 2종 일반이 제일 많습니다. 2종 일반이 거의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준주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3종이 좋은 건 맞아요. 용적률을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종하고 3종 구분할 때 아까 60에 얘는 200이고 얘는 50에 250이지만 중요한 건 작은 땅은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는 작은 땅일 때에는 건폐율을 봐야 돼요. 용적률을 봐야 돼. 그렇죠. 용적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을 봐야 되니까 용적률 의미가 없어서 건폐율은 어디가 더 크다.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땅 사실 때 설명할 때 컨설팅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1종, 2종, 3종이 원래 시행령상에서는 200, 250, 3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40평 대지다 작은 땅이죠. 그럼 작은 땅이면은 몇 종 일반? 2종 일반이 맞는데 시행령 가면은 요거는 200으로 또 조례해서 줄여놨는데 요게 용도 지역은 항상 도면에서 보면 노란 색깔로 된 게 주거 지역이고 빨간 색깔이 상업 지역이고요. 녹색이 녹지 지역이에요. 근데 노란 색깔도 진한 노랑, 옅은 노랑 있죠. 그게 이제 전용 주거냐, 일반 주거냐, 1종이냐, 2종이냐 구분하려고 옅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 이 동네에서 요 땅이 나왔다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 몇 평인데 현재 요게 얼마에 나왔다. 여기다가 내가 얼마 정도 규모가 가능할까? 그럼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건데 제 카페 사이트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 카페 가시면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 카페 가서 제일 먼저 지금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의 지번이 뭐냐고 물어보셔야 돼. 그럼 지번을 받은 다음에 지번 갖고 토지 이음이라고 해서 옛날에 루리스라고 있었다가 없어지고 토지 이음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가서 일단 토지용계 확인서를 집어넣었더니 용도 지역이 뭐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용도 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가능한 게 뭐다. 가능하다면 어떤 건물 질 수 있고 얼마까지 지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주소 물어서 다음 지도 가서 생긴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딨어? 토지 이음 가가지고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저 모양새 보고 옛날에 뭐 했는지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랜드북은 가설계하는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하면서 약간 불편하게 해놨는데
보는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플렉시티는 유료예요. 한 건 하는데 3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내가 땅 사기 전에 정말 가설계가 대충 어떻게 될지 건축사한테 물어보려면 또 한 7, 8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냥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맞는 경우가 좀 많은데, 좀 안 되는 경우는 그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치거나 이럴 때는, 애매할 때는 얘가 읽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설계 다 빼지거든요. 수익률까지 다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써서 보시면 되고, 여기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주소지를 일단 뭐 경기도 남양주시 무슨 동 몇 번지 딱 치면은 토지 용기 확인서는 다 확인할 줄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 보라고 그랬죠? 용도 지역. 그거는 국토계획법 칸에 써 있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얘 무슨 지역이라고 써 있네. 그럼 이제부터 계획관리라고 써 있으면 이 땅의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이 100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획관리는 또 4층 이하로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뭐다 이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지려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그때 고민해야지. 싸다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건폐율 용적 개념 한번 보시라고 넣은 건데, 제가 아까 1, 2, 3종 중에 1, 2종은 건폐율이 60이고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이 150, 200, 250.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용적률이 제일 높은 게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죠. 준주거는 400까지 주잖아. 그럼 준주거 같은 경우 1조 제한도 안 받아요. 그럼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엄청 높게 질 수 있겠네? 못 져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준주거 지역인데 되게 높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분명히 지나가다가 건물 주인인데 되게 높은 건물 전하는데 준주거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니까. 준주거의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못 올라가. 주차장 때문에. 그럼 주차장을 제일 적게 써서 올리는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불법이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해놓고 도시형 생활로 지거나 근생으로 해놓고 전부 다 주택 쓰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가서 보면 주택인 거야. 그런 주택이 생기는 곳이 준주거예요. 왜 그런지는 주차장법을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자마자 에이 불법이네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왜 많이는 저 질 수 있는데 내가 많이 짓고 싶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에 있는 뭐 주변에 친구가 물건 있으면 집원 아무거나 불러줘. 내가 해줄게 바로. 불법인지 아닌지 바로 찾아줄게. 집원 있어요? 없으면 다음에 갖고 오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조 4선인데, 아까 첫 번째 검토하는 게 용도 지역 검토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사선 제한인데, 페이지가 38페이지. 내가 하나 보여주고. 자, 여기 맨 위에다가 고상철 치면요. 밑에 이렇게 해서 내리면 여기 네이버 카페 보이죠? 고상철 교수의 토지 투자 부동산 공법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이거 들어오시면 아까 그 사이트 여기 모아놨어요.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여기 다음 지도 가서 주소 한번 받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본 다음에 토지 용기 확인서 보라고 그랬죠. 토지 용기 확인서 본 다음에 등기부 보려면 바로바로 가서 등기부 뜯으면 되고, 지금 현재 새로 지려고 그러면 플래시트 가서 가설계 하면 되고, 주변에 무슨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구역 지정되는지 궁금하면 월드 지도 가면 되고, 감정평가 금액 보려면 밸류 쇼핑 가면 되고, 중개하고 싶으면 미스터 홈즈 가시면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별표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고쌤의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아까 그 기초 강의 올려놨다고 그랬죠. 거기 다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기초 강의 보시면 제가 용어 정의부터 다 해놨어요. 그 시간 날 때 보시면 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루리스가 토지 이음으로 바뀌었고, 가설계 할 때는 랜드북하고 보시되 시세는 디스코랑 밸류맵이 제일 좋습니다. 사례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서초 그랑자이라고 돼 있죠. 그 아파트가 여기 몇 층짜리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뭐 내가 몇 층짜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지 마음이니까. 그 어쨌든 일종 일반 주거는 아니겠죠. 아까 일종 일반은 몇 층 이하라고? 4층 이하. 근데 중층이면은 15층, 12층까지 못 가면 2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30 몇 층까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몇 종 일반이겠네? 3종 일반 아니면 준주거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준주거 별로 없어요. 그럼 얘는 거의 99.9% 3종 일반 주거일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낮은 건물들 좀 보이죠? 그럼 여기는 3종은 아니겠죠? 몇 종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가다 자빠져 웬만하면 2종 그러면 맞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 위에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있거든. 레이어. 지적 편집도 누르면 용도 지역 나오면서 3종 일반 주거. 여기 3종 일반 주거. 여기는 2종 일반. 1종 일반. 1종 전용 주거 여기 있네. 그럼 여기는 단독주택만 짓고 다가구 안 된다는 게 여기 동네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요 땅하고 여기 앞에 있는 요 땅하고 얘는 2종 일반이고 1종 전용이죠. 어디가 땅값이 비싸야 돼요? 2종이 훨씬 비싸야 되죠. 왜 비싸냐? 여기 용적률 얼마야? 100. 용적률 얼마야? 200. 2배죠. 최소한 땅값이 2배 이상 나야 돼. 그 지을 수 있는 것도 여기는 단독주택밖에 안 되는데 근생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 미용원, 미용실, 이용원, 적거론, 한의원 이거는 되는데 나머지 안 돼요. 근데 이종 일반은 웬만한 근생 다 돼. 어디가 비싸겠네? 이종이 비싸겠지.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땅만 딱 보잖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용도지역상 장점은 얘고 지어도 얘가 용적률이 많으니까 2배 이상 나오겠구나. 확대해볼까? 응. 여기 색깔이 약간 다른데 여기 2종 일반, 여기 1종 전용이에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요 땅 볼까? 서초동 1612-3 이거를 블럭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C 아시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토지 이용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옵니다. 1종 전용 주거 이렇게 떴죠? 시가 보이네. 얘는 1종 전용 주거잖아. 1종 전용 주거인데 요 땅에는 얘는 뭐만 지어야 되냐면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공간하고 슈퍼마켓 1000제곱미터 미만 슈퍼 미용인 미용원 이용원 적거론 침수론 한의원 이거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휴게용점하고. 근데 얘 바로 옆에 있는 이 땅 있죠? 얘는 2종 일반 주거예요. 이걸로 볼까? 이 앞에 18번 한번 볼게요. 누가 뭐 전화했으니까 이 18번만 볼게요. 면적 비슷해 보이는데 1118 자, 얘는 2종 일반 주거 써있죠. 네. 2종 일반 이제 7층 이하라고 써있죠. 자, 아까 2종 일반은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7층 이하로 묶어있는 동네 서초동은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고 할 때 아까 그놈이 면적이 328이면은 330이니까 거의 99평. 99평. 8 지우고 곱하기 3하면 326, 339은 9죠. 96이죠. 96평인데 8평이죠. 8평이면 2평 정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99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330, 거의 100평이죠, 얘도. 330이니까. 둘이 평수 똑같죠? 평수 똑같은데 2종 일반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건물 한번 지어볼게요. 아까 랜드북으로 일단 간단하게 서울이니까 랜드북으로 한번. 여기다가 주소 딱 넣고. 지금 현재 추정 가격이 평당 3,600이라고 나왔죠. 얘 몇 종 전용? 1종 전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을 때 왼쪽에 뭐가 안 나오네 이거. 지금 99.9평인데 1종 전용 주거고 토지용기 확인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2층 지어놨거든요. 2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에 이 땅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인데 상가로 지어놨나 봐요. 옛날에 지어놓은 것 같아. 노후연도는 39년이니까 거의 철거할 때쯤 됐네. 그럼 여기다 내가 새로 건물을 짓겠다. 여기는 랜드북은 전용 주거는 아예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땅은요. 이 상태잖아. 지금 현재 100평이잖아. 100평인데 1종 전용 주거가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럼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50평으로 2층 짓는 거예요. 50평짜리로 2층. 어차피 1조 제한 안 받으니까 얘는 이대로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놈 있죠? 제가 아까 18번째 요거 했을 때 얘 99평이었잖아 얘도. 네? 근데 얘 가격이 더 비싼지 안 비싼지 보여줄게요. 얘 5,200으로 나오잖아. 평당 가격이 5,200. 뭐 때문에 다른데요? 용도 지역이 다르잖아요. 요거는 평수가 100평이고 얘는 평수가 99평인데 얘는 평당 3,000 정도 잡았는데 얘는 5,200이죠.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얘 요 정도 건물 나오는 거야. 얘 안 꺾였지 아무것도. 1조선 덜 받아서 대각선 쪽으로. 이건 AI 추정값인데 지금 얘도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얘도 지하 1층에 2층짜리 건물이니까 옛날에 얘네들 지을 때 전부 다 전용 주거였나 봐. 그래서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35년 지났거든요. 이 건물도. 근데 여기는 1종 전용 주거, 1종 일반, 2종 일반으로 바뀌면서 얘는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고. 예. 이 정도 되는 규모가 나온다고. 아까 얘 50평짜리 지어서 제가 2층 진댔죠. 근데 얘는 지금 50평짜리로 몇 개? 4개 졌잖아. 얘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에요. 2배까지는 아닌 이유가 1층이 비싸요? 4층이 비싸요? 1층이 비싼 거지. 상가를 지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싸니까 2배 이상이 비쌀 수는 없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높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얘 뭐 있는지 한번 봐볼까? 나대지네. 지금 지금 현재 나대지 돼 있잖아요. 이게 2021년 7월달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7월이면 지난달이네. 지난달의 사진인데 아까 거기 써있던 거는 건축물 대장이 있을 때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게 없잖아. 옛날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누르면 과거 사진 나옵니다. 옛날 이거였어. 요 집이었는데 이걸 철거한 거예요. 요 집. 이 주택. 2층짜리 주택 보이죠? 지하로 하나 뽑아놨나 봐요. 요 집. 최근에는 이거를 철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왼쪽에 뭐야 이거?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뭐 같으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아파트.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예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는. 지금 이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여기만 지금 현재 지금 뒤에 있는 땅까지 합친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올해 건물 지려고 지금 땅 파고 있거나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졌는지를 봐둬야 돼. 근데 이거 말고 2종 일반 주거 땅 가볼게요. 요것도 지금 방금 본 게 요 땅인 것 같거든. 2종 일반. 얘가 평당 5,300이라고 했던 거 아까. 그럼 얘도 2층 건물이고 지하 1층짜리 건물인데 얘를 철거하고 지금 아까 4층짜리 진다고요. 네. 요놈 새거 보이시죠 이거? 요놈도 아마 얘랑 비슷한 놈이었을 건데 저쪽이 북쪽 방향이라 이렇게 베란다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요 집이었네. 요 집이었는데 이거를 2016년, 17년, 19년에 졌네. 이게 19년도에 졌나 봐요. 지금 졌네 이제. 이제 입주도 안 했네. 전선 빠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제 새로 졌네. 그럼 얘 지금 현재 건축물 몇 층 건물이죠? 1, 2, 3. 4층일 것 같아요? 3층일 것 같아요? 4층이야, 4층. 4층 건물인데 뭘로 되어 있을까 이거? 다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경사지붕 다락 이쪽에 있는 것 같고 1, 2, 3, 4층, 4기층 같은데 다락을 이렇게 크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베란다까지. 분명히 좀 이따가 불법을 한다 이거. 다세대 같은데 이거. 다세대로 분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거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뜯으면 돼. 로그인을 하라고? 지상 5층 건물이고 건축물 대장을 봐야겠다. 건축물 대장 볼 때 우리가 원래 대부분 세 흉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간단하게 보는 게 여기 일사편리라고 보이시죠? 일사편리는 토지 옮김 확인서랑 개별 공시가랑 건축물 대장 같이 한꺼번에 볼 때 쓰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편한 게 한꺼번에 같이 보니까 일사편리 들어가서 위치가 초동 161217 1612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 뭐였지? 161217 161217 이렇게 하면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중에서 난 뭘 봐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 정보 누르면 표제부 주건축물에서 여기 도시형 생활로 분양했네.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다세대인 이유가 4개층이잖아. 4개층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연립 형태구나. 여기 743제곱미터 나왔죠. 660 초과죠. 그러면 연립주택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지금 이제 1층부터 여기 경사지붕 빼고 여기 4개층 졌잖아 지금. 4개층 이하면서 요거 1층은 다 저걸로 뺐네. 계단실하고 주차장으로 빼가지고 근생으로 뺐기 때문에 주택의 층수에 포함 안 시켜요. 주택 층수에 포함 안 시키니까 4개층으로 가서 아파트가 아닌 거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연립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한 거예요. 2021년 6월 9일이니까 사용승인 받은 거는 이제 2달 됐네. 주차 대수를
적게 뽑을 수 있는 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이게 지금 7대라고 돼 있죠. 7대 가지고 가구 수는 되게 많이 뽑았을 거야. 이게 만약에 다세대로 그냥 짓거나 그냥 연립으로 지면 세대당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세대면 12대가 나와야 돼요. 1층에는 근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무소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게 중간에 꺾였었죠. 저 가다 이렇게 꺾였잖아. 베란다 같이 나오면서. 그게 이 일조사선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꺾이냐. 이거는 간단하게 빨리 설명할게요. 이거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할게요. 우리나라 지구가 이렇게 생겼지만 지구본에 오면 이렇게 안 되고 누워요. 이렇게 누워. 이게 23.5도 기울어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래, 자, 오른쪽이 무슨 쪽이죠? 동에서 떠서 서로 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줄 알았는데 얘가 지구본에 오면 얘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바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서야 돼. 그럼 해는 여기 있죠. 근데 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돌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남쪽으로 기울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해를 보려면 북쪽을 봐야 돼요? 남쪽을 봐야 돼? 그 남향이란 말이 저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23.5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동, 서, 남, 북이야. 이게 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북쪽에 있는 건물하고 남쪽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누가 불리하겠네? 응?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 건물을 지었는데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누가 햇빛을 못 받을 수가 있어? 네? 1번. 여기 해가 여기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햇빛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 1번이 햇빛을 못 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그럼 2번을 뒤로 가게 해야지 햇빛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뒤로 가게끔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땅이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에서는 상업기능 있는 애 있죠. 쉬지 말고 그냥 6시까지 할게요. 쉬었다 그러면 또 담배 피고 올라오다 보면 2시간 가버리니까. 전용, 일반, 준 중에 누구 뺀다고? 준은 빼요. 그럼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만 얘 건물을 뒤로 가라고 해서 법에서 야 9m 이하면 1.5m 이상 뛰어. 높이가 1m, 2m, 3m, 4m, 5m, 9m까지면 인접대지에서 1.5를 띄어나 얘를 뒤로 가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일로 왔지. 이게 몇 미터 뛴 거야? 1.5. 1.5를 띄어서 9m까지 갈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근데 9m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9m를 넘을 때부터는 높이의 절반을 띄어야 돼. 절반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 말뜻이 9m 이하는 1.5, 9m 초과할 때는 높이의 절반을 띄어서 건축할 것. 그러면 보세요. 아까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햇빛을 못 받아서? 1번. 1번이 있는 데가 무슨 쪽이에요? 이걸 정북방향 일조 제한이라고 그래요. 정북방향 인접대지에서 1.5m를 띄어라. 왜 띄어? 얘가 햇빛 받으려면 네가 가. 그래서 이게 1.5m를 뛴 거고 몇 미터까지? 9m. 우리나라는 3m가 1층이거든요. 거의 주택은. 그럼 3m, 3m, 3m면 몇 층까지? 3층까지. 이렇게 3층까지는 괜찮아요. 예, 9m죠. 그럼 9m까지는 이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9m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하나를 더 지면 3m를 더하면 몇이죠? 12. 12m의 절반이면 6m. 그럼 여기서 6m 할 때는 4.5를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6m 뛰어야 되죠. 6m 뛰어야 되니까 이만큼 뒤로 쑥 와야 돼. 이게 베란다야. 그리고 하나 더요. 한 층을 더 지면 3m 더 하면 15m죠. 15m의 2분의 1이면 7.5니까 여기서 1.5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또 꺾여 이렇게. 그럼 이제 건물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건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냐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발코니라고 그래요? 테라스라고 그래요? 베란다라고 한다니까. 한개를 못 맞지. 베란다라고. 그럼 요거 나중에 샤시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니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코니는 남쪽에 있어요. 이게 남쪽이잖아. 여기 1.5m 나와 있는 게 이게 발코니예요. 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가 남쪽에 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북쪽에다 놓으면 3층 올라가고 나머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남쪽이가 있는 게 엘리베이터야. 내가 엘리베이터 가고 있으면 남쪽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건물이 그렇게 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럼 자 보세요. 주차장이 여기 이 공간 아깝죠? 이 공간 아까우니까 이 공간에다 뭐 넣어야 돼? 주차장 넣어야지. 그래서 주차장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지나가다가 주차장 보이네? 북쪽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보세요. 여기가 이쪽이 주차장이죠. 이쪽이 무슨 쪽이라는 얘기예요? 북쪽. 북쪽인데 여기 1.5m 뛰어야 되잖아. 그래서 3m, 3m, 3m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12m에 2분의 1이니까 6m를 뛰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1.5를 뛰는 건데 저 맨 위는 이제 9m를 초과했기 때문에 높이의 2분의 6m 뛰어서 건물이 이렇게 꺾이는데 여기 샤시한 거 보이죠? 이런 걸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위반건축물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게 어느 땅일 때만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전용 주거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지도상에 있던 애가 일반 주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서 꺾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꺾여야 되는데 북쪽에 근데 만약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지가 아니라 도로가 6m 도로가 있어. 그럼 이미 이만큼을 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뒤로 꺾여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찾는 거네. 그러면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겠네. 그 땅값이 비싸요, 싸요? 그럼 비싸요. 정북 방향 도로가 비싼 거예요. 여기가 대지인데 1.5m를 떠서 9m까지 가고 나머지 높이 절반씩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얘는 도로가 앞에 있고 얘는 대지가 앞에 있잖아요. 이게 북쪽인데. 근데 북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똑바로 간 거 아니야. 근데 북도로를 물고 있지 않고 대지 물고 있으니까 3층에서 꺾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땅하고 요 땅 중에 얘 땅이 좋은 땅이지. 용적률을 더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땅이 10억에 나왔고 이 땅이 12억에 나왔어. 이게 왜 2억이 더 비싸냐? 싸게 나온 거냐? 비싸게 나온 거냐?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가 20평을 더 짓는 거예요. 20평을 못 져. 20평을 더 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이래요. 그럼 5, 20이면 1억 들어가는 거죠. 1억을 더 넣어서 20평을 더 진 건데 분양가는 평당 2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20평이면 2, 2는 4억이죠. 1억 들여서 4억이 나오면 3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3억이 더 비싸야 되는 거죠. 근데 10억인데 12억이 나왔으면 1억이 싸게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얘가 3억 정도 수익이 더 나오니까 얘보다는 3억이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0억에 나오고 12억에 나왔으면 1억이 싸게 나온 거다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더 싸네 이거 사자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면적이 똑같아도 다르다고. 이게 1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종 일반 주거? 1종 일반 주거인데 요거 1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1.5m 간 다음에 1, 2, 3, 4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꺾인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본 사진입니다. 요거에. 그럼 여기서 이쪽이 북쪽이죠. 주차장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였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요거 샤시에 한 거잖아. 불법 건축물이죠. 근데 여기 위반 건축물 보면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전화기에서 찔러시면 돼. 그럼 스트레스 확 풀려요. 전화기.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다각으로 전화했는데 1층이 아까 음식점이었거든. 음식점이고 하나, 둘, 셋. 이건 다락방. 그래서 이게 다가구 3계층이하고 근생 전화하는데 자 여기서 얘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왼쪽에 정북 방향으로부터 1.5m 뛰어서 쭉 가다가 넘는 부분에서 뒤로 후퇴해야 됐다. 그래서 3층까지는 받은 면적이 유사한데 4층부터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 땅마다 눌러볼 때마다 내가 설계해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랜드북 같은 데서는 누르면 이제 가설계가 되니까 얘를 클릭할 때 이 정도 그림이 나오고 얘 클릭하면 이 정도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N이 north죠.
노스 페이스, 북쪽 얼굴. 노스. 북쪽이잖아. 그림자가 북쪽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쪽이 북쪽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아니에요. 북쪽에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해 안 할 거야, 이제 아예? 저기 그림자 있는 쪽이 북쪽이니까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오다가 꺾였잖아요. 북쪽에서 꺾이는 거라고. 원래는 이건데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구역 같은 경우는 정남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일 때는 반대로 되어 있는 적도 있어. 근데 원칙은 정북에서 뛰는 건데 개발이 막 진행 중인 지역은 반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1.5m 가서 꺾인 거고. 그럼 보세요. A, B, C 중에서 6m 도로 접했는데 자 B하고 C가 나오면 어느 땅이 좋은 거지? B가 좋은 거죠 이제. 이제 대충 벌써 이해가 됐으면 쟤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 오늘. 똑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B 사야죠. 요거 6m 도로죠. 근데 여기가 이쪽이 북쪽 방향이야. 북쪽인데 여기 북쪽이죠. 북도로 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원래 1.5m를 여기서 떼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1.5m 여기서 떼야 되잖아. 근데 얘는 반대쪽에 도로 있잖아요. 이게 단독주택을 질 때는 끝선에서 떼요. 공동주택은 중심선에서 뗍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택을 짓냐에 따라 약간 또 달라지는데 이게 원래 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여기서 떼어야 되는 건데 얘 여기 1.5m 뛴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졌을 때 얘는 덜 뗐어요. 여기서부터 떼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덜 뛴 건데 얘는 여기서부터 1.5로 다 떼어야 돼요. 건물의 규모가 1층 바닥 면적 얘가 훨씬 더 크다고. 그러면 게다가 잡아요. 이게 쭉 올라가다 얘는 이 상태로 오지만 쭉 올라오다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연면적을 많이 못 찾아 먹는 거네. 근데 A하고 B가 둘 다 북쪽 도로죠. 그러면 남북으로 긴 게 좋은 거예요? 동서로 긴 게 좋은 거예요? 얘 이만큼 날아가죠. 근데 요만큼만 날아가죠. 얘가 더 많이 짓는 거야. A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일조 제한을 받을 때에는 북쪽으로 남쪽 북남으로 긴 게 좋은 땅이고 옆으로 긴 게 안 좋아요. 다 잘려 먹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B하고 C하고 구분할 때는 B가 좋은 게 맞고 A하고 B일 때는 A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 좀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남북으로 긴 대지냐 동서로 긴 대지냐 그러면 뭐? 동그라미 어디다 해야 돼? 남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 연면적이 더 나와요. 더 나온다는 얘기는 더 많이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이 뜻이지. 그래서 이게 규모 검토 2번의 1조 사선이고 세 번째가 주택의 종류였거든요. 이거. 일단 주택의 종류 중에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중에서 우리가 나홀로 디벨로퍼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다중, 다가구, 다세대예요. 아파트는 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한 개층을 더 짓게 해준 게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한 개층 더 져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거의 질 거는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 거고요. 땅이 좀 작다 그러면 다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다중주택이 개정돼서 330 이하였는데 여기 뭐로 바뀌었네? 660으로 이게 개정된 거예요. 6월 16일인가? 지난달부터. 그리고 옛날엔 이게 330 이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다 660, 다 660이 기준이죠. 우리나라는 주택 기준은 다 200평 기준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시켜버리니까 훨씬 더 좋지. 그래서 여기 단독, 다중, 다가구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뭐예요?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가구하고 다세대 중에서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한 사람 소유죠. 다가구 혼자 다가구 단독주택이잖아요. 이거. 다세대는 구분 등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분양하는 건데 얘는 등기사항에서 아까 전에 둘 다 사선 제한은 받는데 단독주택은 건너편에 그 경계선에서 뛰는데 중심선에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조를 좀 덜 받으려면 단독주택 짓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채광사선을 안 받는데 아까 연립주택은 채광사선도 받는댔죠. 그래서 서울에서 연립주택 짓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를 짓고 있는 거고, 근데 난 한 개층을 더 짓고 싶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짓는데, 연립은 아까 채광사선 들어간댔죠. 그래서 다 단지형 다세대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걔도 연립주택으로 짓는 게 아니라 연립주택인데 단지형 다세대로 짓는 거라서 채광 방향 때문에 두 개는 꺾인 게 양쪽 다 꺾였어요. 그리고 고시원하고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얘는 주택이 아니죠. 고시원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다중 생활시설. 요즘 고시원이라고 안 하고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고시원이라고 안 써요, 요즘에.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하고 이 둘의 차이점은 둘 다 주택은 아닌데, 그 고시원은 바닥 면적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가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하고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 욕실은 있는데 취사가 안 돼요. 예, 취사가 안 돼. 근데 오피스텔은 취사도 되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다가구 아니면 다중인데, 이번에 다중이 바뀌면서 3계층 이하로 지면서 660 이하인데 왜 다중이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오냐? 제가 아까 다가구는 가구당 주차 대수라고 그랬죠. 근데 다중하고 단독은 아까 공식 있었죠. 천천히 할게요. 아까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땡점 땡땡 나오면 둘째 자리는 버린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4, 4, 5 했죠. 그 대수인데 331 때는 최대 3대 갖고 막 15가구 만들었잖아요. 6대 갖고 이제 30가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고.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러면 제가 1인 가구가 제일 선호하는 면적이 15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단을 가운데에 놓고 왼쪽으로 102로 오른쪽으로 102호잖아요. 그러면 15평, 15평에다가 계단복도 4평이면 34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15평에다가 양쪽에 두세 대를 짓 거고, 그럼 전용 면적만 30평이고 계단복도 같은 걸 4평 정도 잡는다면 34평의 건축 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부분 2종 일반 주거라고 했는데 여기 건폐율이 얼마라고 그랬지? 90. 그럼 이제 보세요. 나는 이 대지값을 X값을 궁금한 거예요. X에다가 60%를 곱했더니 34평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값을 그러면 0.6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6, 5, 30, 6, 6에 56.6평. 그럼 나는 내가 지으려는 게 50평, 15평, 15평, 그리고 계단복도 4평에서 요 놈을 4층짜리 지으려면 나는 57평 정도짜리 땅을 사면 딱 맞는 거예요. 천천히 할게요. 봐봐요.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아세요? 제가 만들어서 고타고라스라고 하는데, 공식이 내가 지금 필요한 세대의 전용 면적이 15평이야. 근데 나는 N세대, 2세대를 짓 건지 방을 뭐 3개를 뽑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다가 계단복도 면적을 더한 거를 건폐율로 나누면 뭐 면적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곱하기 건폐율이 건축 면적이잖아요. 그럼 난 X값을 알고 싶으면 건폐율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갖고 건폐율로 나누면 돼요. 근데 건축 면적을 갖고, 나 건축 면적 몇 평짜리죠? 몇 평 질 거예요? 34평. 그럼 34를 0.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2세대 그리고 더하기 4에서 이걸 건폐율로 나누면 56.2평이에요. 난 한 세대 더 넣겠다. 그러면 이걸 3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81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잘 봐요. 내가 지금 왼쪽에 15평, 오른쪽에 15평, 가운데 4평, 이거를 여기다가 깔 거란 말이에요. 난 4층으로 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짓고 싶은 건데, 이렇게 지려면 이 땅이 몇 평이면 된 거냐? 건축 면적이 34평이죠. 이거를 건폐율로 나누면 대지 평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대지 평수가 좀 56평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이 북쪽이었는데 대지야 여기가. 그러면 3층까지 가다가 여기서 훅 꺾이죠. 한 세대 날라갑니다. 한 세대 날라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7가구 나왔죠. 근데 주차 대수가 5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잘라야 돼. 그럼 잘라다 보니 주차장 돼버리면 6세대 남는 거야. 그래서 이론만 하던 사람은 여기 8가구 짓는다고 하고요. 실무하는 사람은 6가구밖에 안 나와요. 이거 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론만 하는 사람은 사는 거지. 사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실무를 이렇게 돈 주고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사기 전에 알았었어야 돼. 사기 전에 알았었어야 돼. 여기 보시면 말로 이거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다음 주에 제 얼굴도 기억이 안 나서 오실 거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라고 말로 써놓은 거거든요. 저거 교과서에 이거 보자. 47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차이점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거의 다 끝났어요. 다중주택이 옛날에 그 하숙집 같이 방 하나만 딱 주고 이제 취사는 같이 공동으로 취사하는 형태로 쓰던 거. 그래서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원래는 330 이하였는데 6월 16일 660을 바뀌었댔죠. 그럼 이제 기존에는 1, 2, 3층까지밖에 못 졌는데 이걸 밑에 1층에다가 뭐 근생을 빼도 돼요. 그리고 한 층 올려도 되는데 바닥면적 합계가 이제 330이 아니라 660까지 됐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럼 안에 취사가 아까 안 된다는 얘기는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잠자는 방하고 이게 씻는 욕실만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공동 취사로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의 문을 열면 침실하고 화장실. 방의 문을 열면 침실하고 화장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동주방인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제가 여기 살고 여기 뭐 이화여대 여자애가 있어. 제가 일찍 와서 씻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얘가 중간고사라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왔는데 머리 감고 나왔을 거 아니야. 밥 먹으러 올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먹고 있죠. 제가 가만히 있어요. 막 이래. 이러면 재수없잖아. 그럼 얘 여기 있어요. 다시 들어가야 돼. 들어가.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방 빼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들어와서 공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부엌 넣어줘. 부엌을 안 넣어주면 애들이 나간대.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제일 많은 게 다중주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위반 건축물이 종류 1위가 뭐야? 그러면 다중주택입니다. 오죽하면 부처는 다중주택 인허가를 아예 안 해주겠다고 그냥 맹세까지 해버린 도시예요. 하도 많아서. 제 말뜻은 이해되는 거죠? 원래는 하지 말라고 해놨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형태가 다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스를 넣으니까 외관이 보였는데 지금은 인덕션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걸려. 문을 따기 전까지는 안 걸려서 최근에 다 그렇게 해서 인덕션 넣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사거나 뭐 투자한다거나 중개할 때는 꼭 기억할 게 일단 위반사항인 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개정을 해준대요. 이거를 저 하나 더 켜서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준다는 얘기죠. 더 크게 하는데 주차 대수가 3대가 있었어야 돼, 최대가. 근데 지금 몇 대? 6대. 6대 갖고 방을 30개까지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세대로 지면은 30세대면 30대가 빠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될 만한 건 다중주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48페이지 그림 보시면 맨 왼쪽에 개정전에 3층 이하라고 돼 있을 때는 1, 2, 3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3계층으로 가기 때문에 1층이 근생이고 2, 3, 4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근생이 갔는데 1, 2, 3 됐죠. 예전에 이게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줬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할 때 혹시 둘 다 4계층, 다세대는 다가구는 3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고 얘는 다세대는 4계층 이하가 주거로 쓰이되 660 이하로 했을 때
얘는 거의 대부분 주차장 때문에 1층은 피로티로 빼요. 근데 얘는 3계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남다 보니까 상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들어가 있다 딱 보자마자 2, 3, 4 이거 다가구네 이렇게 하면 돼. 1층에는 이 다세대는 세대수 때문에 주차 대수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상가가 나올 수가 없어 거의. 그래서 1층이 거의 피로티로만 돼 있으면 다세대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1층에 어떻게든 근생 빼놨다 그럼 다가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이거 그림은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되게 길어요. 근데 이렇게 긴 걸 지으려면 서울 시내 땅 엄청 큰 땅이 있어야 돼. 근데 서울시 땅값이 옛날처럼 막 700, 800, 1000이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3000, 4000인데 거기다가 연립을 줘?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연립주택은 그냥 꿈도 꾸지 마시라고 그냥 버려. 얘는 드러났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 있는데 웬만하면 단지형 연립보다는 다세대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원래 다세대는 4계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계층까지도 돼서 최근에 단지형 다세대를 많이 짓는 겁니다. 한 계층을 더 질 수 있어서. 그리고 원룸형을 졌던 이유는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분양이 잘 돼요. 그래서 원룸형으로 많이 졌었던 건데 최근에 원룸형이 너무 많이 져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제 분양을.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막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큰 거로 가자 해서 단지형 다세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제 개편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원룸형이었었어요. 근데 세제가 바뀌면서 다주택자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단지형 다세대 쪽으로 차라리 좀 크게 해서 가자. 그래서 요즘에 이걸로 더 많이 간다. 그럼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 거기 51페이지 가시면 자 다가구 주택은 몇 평 토지가 맞을까라고 하면 일단 얘 정의를 아셔야 돼. 주거로 쓰이는 거 3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죠. 최대가 200평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은 몇 평이면 된다. 대부분 이종 일반일 거니까 100평이죠. 근데 무슨 제한이 걸려서? 일조 제한. 자 봐요. 여기 땅이 나는 이 X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종 일반 주거라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을 받는데 최대로 바닥 면적을 더했을 때 질 수 있는 게 200평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대지 면적의 용적률 200%를 곱했을 때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200평이다. 그러면 X값은 100평이다. 이거 100평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1, 2, 3 꺾인 댔잖아. 그럼 요거 못 찾아 먹죠. 나중에 못 찾아 먹어 이거. 이게 북도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일조 제한이 받을 수도 있고 주차장 제한으로 인해서 용적률 200%를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거의 다 180, 179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 빼서 100평 중에 20% 빼면 얼마? 80평. 그래서 80평이 제일 적절한 거지 100평이 적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다가구 지실 거면 80평 정도 사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알 수 있냐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이주자 택지라고 그래서 가면 다가구 막 쳐놨죠. 걔네들 평수 보시면 다 80평이에요. 그 80평 이유가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 근데 나는 다가구를 안 짓고 다중주택을 짓겠다. 그럼 다중주택도 얼마 이하로 바뀌었죠? 종전에는 330 이하였기 때문에 330 이하일 때는 40평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60까지 가니까 80평도 돼요. 종전에는 요거 바닥면적기가 330 이하였을 때에는 40평이면 됐거든요.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660까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얘도 80평 정도면 돼요. 근데 40평이어도 건축하는데 지장은 없어. 그래서 다중주택은 80평 이하에서 40평 사이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게요. 사례를 그냥 해볼게요. 땅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자, 만약에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 2,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의 옥상이거든요. 이 건물을 내가 사서 다중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럼 여기 몇 평인가 볼게요.
이태원. 지금 대지 면적이 87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87제곱미터. 24평. 왜 이럴 거야, 진짜. 38에 24. 24평인데 7제곱미터 있으니까 2평 더 해줘야죠. 26평. 아예 26평인데 땅이 모양이 안 보이면 이거를 확대하면 돼. 이거 한 300분의 1로 바꿔볼게. 이 땅이거든요. 이게 이제 26평인 거예요. 북도로 물고 있죠. 북도로 물고 있는데 어차피 난 3층 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24평인데 24평? 몇 종 일반 주거냐면 1종 일반이에요. 건폐율 얼마? 60. 용적률이? 예? 원래 150이죠? 150, 200, 250이야. 그럼 이제 내가 이걸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24평에 64, 24, 여기 12, 14평 되는 거죠? 14평짜리로 이렇게 해서 3층 지면 돼. 어차피 다중주택이니까 크게 안 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 건데 14평 중에서 여기 4평 정도는 계단으로 빠지죠. 10평이니까 이거를 3평으로 쪼개. 3, 3, 4. 3, 3, 4로 쪼개면 방 몇 개 나와요? 몇 개? 9개. 한 개당 월세 이태원이잖아. 80바다. 8, 9, 72, 720만 원. 720만 원인데 주차 대수가 2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차 공간은 북쪽에서 이쪽으로 넣죠. 이쪽에 2대, 이거 충분히 나오겠다. 2대 나오고 여기다가 건물 치면 월세 720만 원 나오는 놈이야. 그럼 건축비가 얼마 될 거냐? 지금 현재 14평짜리가 지금 현재 3, 4, 12. 3, 1은 3. 42평. 600만 원 줘볼게요. 6, 2, 12. 6, 4, 24. 2억 5천. 그럼 2억 5천 정도 드리는 거예요. 땅값이 지금 땅이 몇 평이었지? 24평. 평당 이거 3천 잡았을 때 3, 4, 12. 3, 2, 6, 7억. 7억 3천에다 2억 하면 10억 든 거네. 대략 10억 정도 들여서 720만 원 나온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왜 해야 되냐면 10억 중에 나는 대출을 5억을 받을 거야. 그럼 나는 얼마 들어가는 거지? 5억의 대출이자 4%. 4, 5, 2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은 월이자가 12로 나누면 180 정도 나오겠네. 그럼 720에서 180 빼면 순수익 500이잖아요. 5억 넣어서 500이면 해야지. 예. 뭐 하는 거냐, 저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땅값이 만약에 3천이었으면 사도 된다고. 3천이면 그렇다고. 근데 5천이 나왔어. 하면 안 돼요. 이태원이면 100% 5,20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주려고. 근데 경매로 받으면 싸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싸게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디벨롭은 성공할 수 있다고. 왜? 건축비를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땅값이야.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왜 설명을 한 거냐면 내가 지으려는 게 뭔지가 확실하면 몇 평짜리 땅을 사는 거냐가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자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개정된 부분이 여기 개정이 된 거거든요. 지워볼까? 요게 경전에는 개정되기 전에 야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를 갖추지 마라 해서 여기 뭐가 없다는 거냐면 취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취사가 안 되고 욕실은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계가 330 이하였는데 요게 뭐로 바뀐 거예요? 660 이하. 그래서 요게 그림으로 바뀌면 종전에는 330 이하라서 110, 110, 110에서 주차 세대로 여기 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되면 이제 660 이하가 되는 거니까 220까지 나오죠. 방이 지금 2배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주차 대수는 세대가 아니라 몇 대로? 6대로. 그러면 주차 대수 최대 세대인데 얘가 6대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이 부분에 이제 주차 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가도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에 상가에서 월세 받고 여기서 월세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주차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만 좋은 지역이면 다중주택도 괜찮아요. 왜? 1, 2인 가구는 많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옆에 한 동이 더 들어가서 또 이걸 피로티를 올려가지고 근생 넣고 피로티 빼고 한 층 더 줘도 되는 거니까 다가구 짓던 사람이 요즘에 다중으로 해볼까라고 전환하는 율이 많아졌어요. 법이 바뀌어서. 됐고.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전용률이 아파트는 80%라면 아까 아파트 몇 프로? 80%. 오피스텔 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짓는 게 빌라 질 거잖아.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질 건데 걔 전용률이 보통 80%인데 요 80% 정도를 빼려면 평수가 50에서 100평 사이여야 나오지 이거보다 작으면 저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높으려면 대지의 평수가 커야만 되더라고. 여태껏 건설했던 그 기준을 잡고 통계를 내보니까 땅의 평수가 커질수록 전용 면적이 커지는 게 그래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적률에 합산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락방 같은 경우는 용적률에 산입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피로티 구조 있죠. 피로티 구조 산입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발코니라고 들어봤어요? 발코니가 1.5m까지 공짜인데 이거를 뭐예요? 텄죠. 전용 면적이 안 들어가. 이게 용적률 계산할 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하는 포함 안 하죠. 그래서 일부러 요즘에는 지하를 더 빼요. 지하를 더 빼가지고 경사지붕을 잘 활용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지상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로 돼 있어요. 지하는 용적률의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 더 질 수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경사지가 괜찮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층 집 건데 경사지로 되어 있는 1층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사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빼는 것들이 4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주거로만 쓰는 면적을 뭐라고 그랬죠? 전용 면적. 내가 그 안에 들어오려고 건쳐오는 공간이 공용 면적. 이 2개를 더했을 때를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발코니하고 발코니는 서비스죠. 서비스 면적이니까 얘는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공짜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코니라는 게 여기 선이 진한 선 이게 발코니거든요. 이거 우리 요즘에 다세대 다가구가 종전까지는 이게 불법이었었어. 안 됐는데 이제 합법화 됐기 때문에 지금 빌라 분양하면 발코니가 없어요. 야, 여기 빌런데 발코니가 없냐? 다 확장된 거야. 요즘 가면 발코니 세탁기 있는데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이제 세탁기 집어넣으려고 빼놓은 거 빼고는 거의 없는 이유가 확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 확장형 발코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다가구 다세대도 확장형 발코니 허용합니다 이러면서 빌라 보면은 거의 보면 다 사람이 문 열고 바로 여기 난간이 있는데 문 열어요. 발코니인데 원래 얘 같은 거 이거 뭐 발코니 이게 확장된 거예요. 여기 1.5m인데 원래 대부분 저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문 딸딱 튀어나온 게 1.5m까지 공짜인데 1.5m 공짜인데 여기까지고 여기 발코니를 써야 되잖아요. 확장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창문 있죠. 창문 열었는데 좀 뭐지 하니까 그냥 쇠로 뭐 하나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은 발코니 확장한 면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옛날 아파트는 저보다 샤시돼 있었죠. 벽면에서 1.5m 튀어나온 게 밑에서 불 날 때 화재 안 받게 하려고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 근데 이걸 예를 들어 합법화 시키면서 전부 다 확장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끄트머리 있잖아. 옛날에는 창문 열고 나와서 또 난간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없어진 이유가 다 확장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확장을 하니까 용적률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은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빌라도 쓸만하네 막 이런 말 쓰는 게 거의 확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 발코니 확장한 면적 이만큼이 공짜로 더 커진 거 이렇게. 각 세대별 땅 한 3-4평만 커져도 되게 넓어진 거거든. 요게 최근에 보니까 이게 확장했을 때 비율이 150에서 200 사이로 갈수록 이게 확장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수가 커질수록 확장이 많이 돼서 전용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200평 정도 되는 게 최소한 60평에서 200평 사이는 웬만하면 확장하는 게 낫다. 너무 작은 데면 확장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 쓰더라고. 그래서 전용률이란 내가 분양하는 면적 중에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거를 공식으로 넣은 이유는 책에다가 안 쓰면은 좀 없어 보일까봐 써놓은 거고 우리는 그냥 아파트 몇 프로? 80. 오피스텔은 그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더 많이 빼주냐가 사람들이 분양할 때 전용률을 크게 해서 우리 발코니 확장을 좀 더 크게 해서 실질적인 전용률이 높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래서 전용률 개념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대지 면적이 100인데 30평짜리면 건축 면적이 15평짜리일 때 전용 면적이 10평이야. 6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0평인데 전용 면적이 23평이 나왔다 확장을 해서 그럼 얘는 전용률이 77%가 되는 거예요. 48평인데 41평이면 전용률이 점점 커지죠. 건축 면적이 커질수록 확장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전용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딱 건축물이 커지니까 확장돼서 쓰는 면적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면적이 클수록 전용 면적이 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확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토지 면적이 커질수록 전용률이 좋다 이 뜻이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전용률입니다. 네, 점선이 모여 있는데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커질수록 전용률이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논문에 건축사 논문에 있던 거예요. 됐어요. 요건 이제 적정 필지 산정 요거는 이제 내가 무슨 주택을 지을 거냐에 따라 면적이 얼마냐 해서 요거는 다음 주에 건축 관련된 내용 하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 페이지 60페이지죠. 그 61페이지까지는 한번 싹 복습만 한번 해갖고 오시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예습해봤자 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로 한번 훑어보고 오시고 설명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 필지 형상 관련돼서 적정 필지 면적 선정하는 건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8주 정도 하는 거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좀 이제 친해지려고 그러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딴 사람 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 분야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자기가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주는 제가 그대로 올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올 거고 마지막 주에 제가 다시 올 거예요. 수료증 줘야 되니까. 수료증 하나 또 걸어놔야지 또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또 알아.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되게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